성인이 알레르기 사람도 암에 걸리는 이유는 한 가지 가장 큰 게 뭘까요? 근심. 스트레스. 암 걸릴 때까지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살아서 암이. 자, 우리는 그만큼 암이 걸릴 정도로 오래 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래서 암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어려서는 암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기 어려서는 저기 암이 있어도 암인 줄을 몰랐죠. 모르고 죽었죠. 우리 어려서는. 바로 그거예요. 얘들은 별로 없죠. 예? 청소년이나 애들 있어요. 암이 있어요. 암이 있었죠 자, 옛날에. 예. 암이 많다고 느끼는 건 뭐예요? 아까 생각했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에너지 장을 딱 펼쳐보면 얼마 정도 펼쳐가나 보세요. 내 에너지 장에 내가 인연을 맺고 있는 내 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암 걸린 사람이 많아졌다는 반증이겠죠. 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어린아이들은 없죠? 말씀하시죠? 내 어린아이들이 암에 걸린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소아암이요,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많아요. 저는 초등학생이요, 구하나서 가가지고 틀어지는 것도 봤고요. 어린아이들.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느끼지 않으면 사실 불행하지 않지. 또 이제 저는 하는 일이 이러기 때문에 장애인 학교에 강의 나갈 기회가 좀 많았었어요. 이게 뭐 시각장애인 학교라고 저기 어디죠? 광주 세공학교하고 또 이제 첨단에 있는 학교 있죠. 우리 그 뇌병변 아이들. 진짜 그런 애들은 불쌍하죠. 어떻게 기학교. 아이가 불쌍한가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이는요 그 생이에요. 근데 누가? 부모가 뭐가 그렇죠. 엄마의 청춘은 이미 그 아이하고 인연이 되면서부터 없어요. 가서 보면 대부분 엄마들이 그 무게를 안아요. 그렇죠. 아빠는 경제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 내 빼고. 아무래도 좀 그래요. 같이 협력은 하는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하고 지금은 또 정신적인 문제도 많아요. 아이들이 자폐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ADHD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그러려니 뭐 부시도 ADHD였고 막 그런 소리를 막 해. 매스컴에서는 ADHD가 뭐 어느 특성을 막 나타내서 그러지. 그럼 잘 키워주면 대통령도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또 녹화하고 있지. 아이씨, 니가 한번 그런 애를 키워봐라 이 말이야. 키워봐 미쳤나니까. 부시 정도면 지 할 일을 어느 정도 하고 특성 그냥 정리를 안 한다든지 이 정도 나타내는 거 가지고 ADHD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그 소지품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대요. 그 사람들도 뭐 찾아와 그러면 탁 찾아온다니까. 그 사이에서 그냥 우리 눈에 좀 탁탁 이렇게 돼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아이들도 많아요. 전문적으로 많아요. 우리가 대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닭을 전 아이들 낳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좀 그런 상황만 없으면 항상 감사해요. 실은 저도 아이들 데리고 여기 계산은 여기도 왔었거든요. 같이 느껴보자고. 저는 걱정했거든요. 아이들 형제를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거기를 갔다 오면 며칠 동안 잔상이 남아요. 그 아이들 잔상이 특징이.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손잡고 잘 놀대. 아이들은 또 어른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런가요? 아유, 잘 어울리더라고.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네. 혈하고 관련된 일단 혈 문제니까 심주혈, 혈을 주관하는 건 심장이에요. 그죠? 간, 저장했다 이거. 장, 혈을 저장한 건 간이 그래요. 비장은 이거 통제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통제, 통혈. 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혈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기자혈이요. 위에서부터 맥을 잡을 때 심, 간, 그다음에 요 비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통일하지만 심, 간, 제일 밑에 장기가 아까 배꼽뒤가 뭐 통파트 봐요. 지금부터 그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혈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요. 비장은 기축에 들어가 있어요. 혈을 저장. 기는 뭐예요? 혈을 끌고 다니지만 혈에 의지해서 기도도 하는 거죠. 아까 생명력은 혈의 생명력을 빌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기는요. 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멈춰 있으면 기가 아니에요. 만들어 쓰는 기가 전기야. 사람이 만들어 쓰는 기가 전기란 말이에요. 전기가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전기는 계속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불도만요. 우리는 어딘가부터 계속 시냇물 흐르듯이 우리 집까지 와서 흘러갖고만 쓴 줄 알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더만요. 어디 연못 개념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 여기다 탁 올려놓으면 다른 데 가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설명하더라고. 예전에 누구야 강조 얘기. 아까 한쪽으로만 흘러오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발전소가 응. 대한민국 곳곳에 있잖아요. 이렇게 낮은 쪽으로는 가는 거예요. 높은 쪽에는 낮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쪽으로 많이 쏠리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오버되면 높으면 쪄 보내고 높아지니까 또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개념도 하더라고요. 예. 태양광 생산하면 네트워크로 딱 올리면은 간다는 거야. 그래서 좀 암페어가 높으면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고요. 나 얘기 들어서 정말 높아야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냇물하고 같은 의미지. 물하고. 이게 아주 기초적인 물리학이라는 얘기. 선명력 심장에서 피를 만든다고 돼 있어요. 또 비장에서도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만든다, 덜수에서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도 혈이 어떻게 형성된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조혈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 속에가, 뼛속에가 어떻게 됐든지 피가 생겼어요. 한의학에서는 막 그래요. 이게 어디니까 여기요. 정액이 뭐 이렇게 정액에다가 소금을 섞어가지고 하룻밤을 두면 뭐 빨갛게 변한다 뭐 이런 소리도 했었는데 해본 사람은 없으니까 한번 해보든지 하십시오. 자, 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이 있어요. 이게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콩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콩팥이에요. 콩팥입니다. 저 위가 이렇게 있죠. 여기 젖가슴이 이렇게 있겠죠. 갈비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갈비뼈 안에가 간이 들어있습니다. 오른쪽에 간이. 그리고 이 배꼽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제 치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겠죠. 피가 말이에요. 심장에서 펌핑을 딱 하면 써요. 하루 종일 쓰고 나면 밤이 되면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간으로 들어와요. 피가. 한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방에서 이렇게 설명 안 쳐. 피가 동맥을 따라서 딱 가면 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폐로 가서 산소 공급받고 다시 심장으로 와서 다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도 의문점을 제시하긴 합니다. 모세혈관이 있어요? 있다고 다 말하죠. 네. 뭘 보고 모세혈관이 나갔고요? 그 동맥이 나갔어. 실핏줄 실핏줄에서 그 어쩌다고 이것이? 그게 뭐세요 나오네. 동맥을 통해서 나갔어. 그러면 피가 어디서부터는 정맥이야. 예? 정맥이라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어디까지 있냔 말이에요. 피부를요
그때 살짝 해도 피가 나와. 그러면 피가 나온다는 얘기는 혈관이 터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피부에가 모세가 있어요? 진피증이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게 뭐 고민해 보십시오. 아니 이제 한의학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보고 요거를 인맥이라고 해요. 인맥. 저기 중앙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음까지 앞에 있는 인맥이라고 해요. 인맥. 심장에서 인맥을 타고 간으로 들어온다. 간으로 이렇게. 이때 들어온 혈의 상태를 우리가 어혈이라 한다. 어혈. 어혈은 죽은 피가 아닙니다. 어혈. 어혈이 들어오면 간이 장애라는 이유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이유예요. 이유. 왜 이 간으로 들어오냐면 장애시키냐 이 말이에요. 피를 저장하는 이유는 어혈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이거를 활혈시킨다 그래요. 활혈시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콩팥의 도움을 받아야 돼. 콩팥의 뭐의 도움을? 콩팥의 정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어혈에 콩팥의 신정이 보충이 되면 드디어 대사라는 활혈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수면이 필요해요. 수면의 조건은 몇 시부터 몇 시라겠어요? 자시부터 인시 11시부터 05시까지. 요즘에 뭐 근로기준법 이런 거에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야간 작업하면 돈 더 준다니까. 원래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그 특수직이 있어요. 야간에 이 밤에도 움직여주는 이게 내 목숨하고 건강하고 반납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고마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좀 지내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근무하는 그 의료 인력들, 그 다음에 위험을 항상 대비하는 소방 인력들 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전기가 뭐 문제가 있을 건지 항상 야간에 이렇게 상황실에서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 등등,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청소하는 사람들 등등, 밤에 이 사람들 이것이 공식이 깨져버린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시 활혈이 되면 거꾸로 다시 어떻게 와요? 여기서 인맥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심장을 와서 쓰이는 거. 그러면 공식이 하나라도 깨졌다. 심정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심정은 왜 약해진다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버리면. 너무 힘쓰고 살면 용쓰고 살아버리면. 그래서 여기 용천열이 콩팥에는 용자는 아닙니다. 용수는 샘솟을 용자, 샘천. 기가 그만큼 샘솟아 나온다는 거, 발바닥 밑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건강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발바닥 왼발로 뭐 황토박 걷기, 뭐 자갈박 걷기를 하잖아. 용천 자극해라는 거예요. 뭐 배거 있어. 발바닥에 혈이 뭐 하나밖에 없는데 용천열. 그거예요. 이렇게 대산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간이 하는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소설이라고 해서 소설이라고 해서 소통과 통설이라는 뜻이야. 소통하는 장기단 말이에요. 근데 간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안 돼. 보십시오. 간이 저장한다는 것은 이 창고 같은 이 컵이라고 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한쪽에서 피가 계속 들어오죠. 저장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어때요? 활혈되면 흘려야 된다겠죠. 소통 한쪽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 소설의 기능이에요. 세상 이치도 그렇다고요. 세대교체가 원활히 일어나야 세상이 정상적으로 간다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갖고 근면성실해갖고 노인들이 전부 다 이러고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뭐라 하면 허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 거라고. 이게 아닌 거예요. 몸에서 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밖에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뭐 나가줘야 돼요? 첫 번째 물질이 나가야 돼요. 그죠? 물질. 물질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물질이야. 똥을 못 산다니까. 이것이 기능이 안 되면, 소세 기능이 깨져버리면 간화 변비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기질이에요. 기질. 이게 경락이 문제예요. 기능을 못 해버려요. 이것이 기질이. 경락이 탁 끊겨버리니까 어때요? 쓰들 못해. 간이 주관한 게 뭐예요? 근육이나 신경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기능을 못 해버려요. 이게 간풍이라고 그래요.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뇌졸중 증상들 뭐 마비, 편고 마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능이 안 되거든요. 기능이 안 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성질을 소통을 하려면 내 성질이 좀 어때야 돼요? 원활하게 맞춰야지. 5.18 때 오셔갖고 그러셨잖아요. 나한테 정하는 모든 이들하고 투쟁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소통 안 되는 거잖아. 들어야지. 나라님. 부딪힌다는 거. 이게 그 말이잖아요. 흐르지 못하고 성질이 부딪히면 투쟁하는 정신으로 해버리면 돼야 돼. 자, 간이 불편한 이유는 이 기능들이 깨지는 이유를 보게요. 아까 간이 뭐의 문제라고 했어요? 자극이죠. 자극이 들어오면 피도 자극이라 했어요. 느낌도 자극이야. 자극이 왔을 때 간이 뭘 한다? 저항한다. 간 기운이 센 사람일수록 저항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지. 용서가 안 된다니까. 이런 안 되면 되게 하나 못 돼요. 숨도 못 쉬게 밀어붙여야지. 자극을 없애버려야지. 어떻게 하든지 저는 자극을 해결해버려야지. 이거도 뭐예요? 자극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다? 저항열이라고 해요. 저항열. 저항함으로 인해서 열받아. 에? 아따, 어떤 놈이 이거 하는데 내 기준에 틀려. 그럼 어때? 열받아. 저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받아. 이걸 보고 유식한 말로 간화라고 해요. 간화. 저항. 감정 저항에 의해서 생긴 간화라니까. 치고 타고 올라오는. 연원 받으면 어때? 연원 양이죠? 뭐 들어가? 위로 올라가는. 오염유색법 보시면 간에 배속된 장기가 뭐예요? 간이죠. 간이 뭐예요? 열받아. 안구건조라고 하죠? 안구건조. 안구건조. 내 마음에 저항이 있어. 일을 그렇게 눈이 꺼치꺼치 하더라도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저항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해야 되잖아. 이것도 자극이니까. 해내야 돼. 그래서 눈을 부럽게. 이렇게 되면 저항열이 발생하면 이 소수의 기능이 깨짐으로 인해서 어혈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혈인 상태로 다시 심장으로 가야 돼. 속도가 느려요? 빠르요? 빨라요? 느려. 느리다 보니까 어때요? 따뜻하고서 차갑어. 그래서 하복부가 내내요. 어혈이 쌓는 진가적처럼 누르면 실제로 아픈 사람도 있어. 이것이 다시 심장 가서 쓰임을 받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혈이 돌아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게 자주 쌓이면요 흐르지 못하고 쌓이는 거예요. 그죠? 쌓임. 이걸 보고 적이라고 해요. 쌓일 때. 이거는 물질이 쌓이는 거 적이라고 해요. 쌓아질 때 벼봤자요. 벼봤자. 벽단 쌓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적치라고 치. 치. 뭘 치자. 적치. 뭐가 뭐예요? 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흐르지 못하고 뭉쳐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염증이 생긴다. 잘 생긴다. 실제로요. 성기 급하고 이렇게 얼굴에 기운 올라온 사람들이 기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가 잘생긴지 아세요? 머리에 곰마리가 잘생긴다니까? 염증이. 혹시 당뇨약 드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뇨의 기전이 이 기전을 기반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당뇨약 드신 분들 보시면 제가 그 말씀 항상 드리고 시간여행을 해보는 거야. 당뇨를 진단받았을 그 무렵에 보면 내 인생에 사건이 있어. 저 사건이 있어. 근데 참 더 슬픈 건 내가 가지는 에너지 파장이 그렇게 넓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카패시티가 그렇게 크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모든 증상의 원인들이 멀리 있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 우리가 수사관이 된다면 가족부터 점검해봐야 된다니까. 가족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개탕을 못 주죠.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받은 건 그렇다고 했잖아. 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잖아. 여기 와서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날 놈들 지금 마시고 놀 판에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이 대단함이 있잖아. 반대로 내가 남을 죽이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진심으로. 그래야 돼. 적치. 여기서 적체가 있는 거야. 막힐 체그래요. 뭐가 막혔을까? 뭐가 막혔을까? 기가 막히면 위험증이 발생한다겠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몽골이가 돼. 옹죠 그러죠. 뭉친다니까. 이게요 우리 형님 경험하셨는데 지금 나이 먹어서요 몽골이 생기죠. 쉽게 안 봐요. 병원에서 심각하게 봐요. 조심스럽게 본다 이 말이야. 응? 놀리킬러? 암 아닌가부터 생각해요. 빨갛게 딱 그 썩이 나고 가잖아요. 애기들 같으면 자기가 이거 뭐 그냥 딱 칼로 몇 살 톡 찔러고 딱 짜내보면 끝났어. 어려서는 나이 먹어서 고약 붙였잖아, 고약. 그렇죠. 옛날 그렇죠. 지금은 나이 먹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찾고. 요새는 뭐 암종류가 많아가지고 피부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응? 그다음 육종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암약이 하고 있는데 암이 말이에요. 특정 이름이 붙은 장기에 있으면 그 장기 이름을 먼저 붙여요. 위암, 간암, 폐암. 그럼 위치가 딱 정리가 돼요. 그러지 않는 암을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세포가 잘못된 혈액암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상피암? 상피 뭐? 임파선. 임파선에서 임파선 암이에요. 말 그대로. 임파선도 장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육종암이라고 해요. 그 이외의 장기를 다 육종암이라고 해요. 연암은 뭐 림프계에 있든지 뭐 뼈에 붙었든지 어디 근육에 있든지 뭐 혈관에 붙었든지 혈관종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통 들어가지고 육종암이라고. 그게 낙성이라는 표현이 아주 고약하다고. 아무데나 전달된다는 거지. 저희도 빠르고. 요것이 더 진행하면 뭐예요? 종. 몸에서 무거울 줄 있잖아요. 종. 요것이 뭐예요? 종양이라고 하잖아, 우리. 왜 암이요? 그나마도 이거를 종양을 둘러 놔요. 양성 종양, 악성 종양. 그냥 종양은 양성이라고 그래요, 얌전한. 그 다음에 이런 종양을 보면요, 선생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 딱 초파를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 요건 양성. 계란 노른자, 싱싱한 계란 노른자 같은 깨끗하게 딱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뿌리를 뻗어 이렇게. 요것이 문제예요. 요것이 바로 악성 종양. 크기를 떠났어요. 자, 암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내 마음의 저항부터 시작한다. 그러다 어떻다? 이 순환이 막히면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아까 제가 신의 문제라고 했죠. 특히 혈의 문제는 어떨까? 우리가 추상할 수 있는 건 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약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가슴 졸이는 일들이 벌어지면 신의 혼란. 그럼 어디에 영향을 주겠어요? 당연히
혈에 영향을 줘요. 이게 혈이 말입니다. 이 가슴 저린 일이 많으면 이 혈이요. 심장도 우리가 지가 피를 주관하긴 하지만 심장도 우리 장부 중에 하나죠. 심장 지도 기본 혈을 받아야 돼. 이게 엔진이 돌아가. 예를 들면 엔진이 돌아가는데 이것이 이제 동력을 발생시켜서 에너지를 다른 데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에너지도 필요해요. 심장이 그래. 근데 그 혈이 공급되지 않은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심근경색이라고. 협심증. 오라뜨는 거. 지가 혈을 못 받으면 영양이 부족하면 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쪼이드는 게 심통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심간이. 나도 심통을 봐야 돼. 심통 왼쪽 가슴이 찢어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심은 원래 화죠. 내 안에 있던 화야. 기본적인 데가 있어. 이것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열정이요. 심장 뛰는. 열정이 아니 우리가 막 설레면 심장이 뛴다니까. 맞아요. 근데 쪼그라들어도 이거 신기라. 통기 뛰고 막 가슴이 막. 그래갖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과호흡이 벌어져. 숨을 쉬어. 그런 것도요. 봉다리 쉬어갖고 이러면 조절해줘. 그런 경험 안 해보시니까 모르죠. 자, 근데 없는 화가 생겼어요. 무슨 화가 생겼어요? 저항력, 간화가 생겼잖아.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저항력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 인간 혼자 못 산다니까. 아까 우리 밑자락 깔았잖아요. 혼자 놀아라 하면 놀 수 있다 없다? 못 논다. 의외로 못 논다. 누구하고 같이 놀아야 돼. 누군가가 같이 놀아야 되는데 진짜 좋은 친구를 그래서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있어야 돼. 한 명만 있으면 돼. 사실은 친구 많을 것도. 근데 이 새끼가 빨리 죽으면 문제있게 보너스가 한 명 다 해. 2명 준비는 친구는 죽으면 허전 허망하잖아. 이렇게 스페어를 하나 돼요. 2명. 둘 셋은 돼야지. 요놈이 둘이 만나버리네. 만나버리면 어때요?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이것이 영화로운 정자예요. 영화로운 정자.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니 명문학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은 영양할 때 영자예요. 영양이 되는데 이게 위아래로 맞서버려. 이렇게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장작불에다가 휘발유를 탁 얹으니까 어떻게 돼요? 탁 올라가고. 응? 이게 불탈염 그래요. 막 그 염상 그래서 막 불이 활활 타는 거야. 이게 둘이 만나버리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이것이 이게 전중이라고 해서 일이 탁 들어와 가슴으로. 이걸 보고 흉통이라고 그래. 자, 왼쪽이 아픈 걸 심통, 심장이 실제로 아픈 거, 찢어질 것처럼 가운데로 들어와서 가슴이 답답하고 누르면 아파요. 누르면 남자들은 별로 안 아파요. 여성들은 거의 다 아파. 이것이 화병. 요 불병을 말해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암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발현되냐의 문제는 차원 문제. 아까 우리 감정의 문제죠. 화가 났는데 이 화가 내가 칠정 중에 어느 감성에 가서 영향을 미치냐는 거지.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통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알겠다. 응?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이 통증을 도저히 견디지, 이 화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 화병은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지 않고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어진다. 네. 영화로 돌아다니는데 그거 없어져. 네. 무뎌지는 거고. 내가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되면 찰나에 탁 떠올라. 마치 이를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이 앞에 공부하는 거 생각나십니까? 안 나죠? 이게 공부하는 거는 자꾸 가라앉아요.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그래. 그러면 오늘처럼 한번 쫙 돌아가지고 한번 태풍을 한번 탁 불어서 딱 뒤집어주면 이게 떠올라.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면 밑에 있는 탁 올라와서 그랬었지.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게 내 감정도 마찬가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평소에 내가 자주 접하지 않은 것들이 뒤로 자꾸 잠자고 있는 거야.
내 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났고. 근데 어느 순간 탁 인지가 되면서 11시 딱 올라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상기할 만큼의 설레는 일을 만들면 좋겠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인생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내가 그걸 상기할 만큼 뭔가를 이루고 있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요. 우리 정종의 장이 소 한 마리 맞고 어른들 눈치 봐서 소 한 마리 끊고 나올 때는 얼마나 죄송하고 그 어린 소년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뤘으니까 당당하게 소 500마리 싣고 1000마리 싣고 1마리 플러스 해가지고 싣고 북한 갔잖아요. 그 장관을 우리 생에서는 못 볼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려는 일, 좋은 사람들 만나고. 예도를 좀 하라고. 그래서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정정이는 대단하다.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연애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능력 있으면 하는 건데 그런 거예요. 능력 없으면 연애도 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지금 내 빚는 사람한테 정성을 다하다 보면 로또로 이 사람이 로또인지도 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로또 사고 있으면 이거 진짜 로또 줄지 모르듯이 어쩌면 내 빚는 사람이 내 인생에 로또일지도 몰라. 옆에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멀리서 찾아봤자 그게 뭐예요. 확률도 거기서 그거고. 내 가까이 있는 중에서 확률을 고르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하여튼 암의 기전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결론은 뭐다? 내 마음의 평정심인데 이걸 이루는 건 내 스스로 쉽지 않으니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신이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은 들죠. 심신이 마음과 육신인데 그러면 마음을 한번 고쳐먹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이 마음 한번 고쳐먹기가 이 천산을 옮기는 것도 힘들어. 차라리 산은 파갖고 하루를 파면 티라도 나는데 이게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것이 다 왔다 싶으면 한순간 돌아가고 그러니 어때요? 마음은 어디에서 의지를 해요? 이 육신에 의지하고 있으니 이 육신을 좀 편하게 한번 좀 해주면 마음이 훨씬 더 여유로워져요. 저는 이제 뭐 경험처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몸을 좀 이완시킬 수 있으면 또 한번 도움을 받더라도 좀 하고 또는 편한 생각하고 하면 훨씬 더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다는 소리는 그런 쪽팔림을 우리가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공부도 하면서 적당하게. 그래서 일도 조금은 템포를 조금 늦추면 어떨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번외로 아까 이제 이런 사람 간교에 센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진법에 의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망질이라고 해서 봅니다. 자, 간교에 센 사람은 어디를 보면 된다? 일단 안색, 눈을 보면 된다. 눈빛이. 콩팥의 기운도 눈을 보면 하나만 소개해드리죠. 눈은 우리 빛이라고 해요. 빛을 감응하는 유일한 단계예요. 빛이. 그럼 이 귀신들이 빛으로 눈을 통해서 다 보여요. 오장이. 이해하시겠나요? 눈빛은 숨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 여사님 눈빛이 좀 뿅한 눈빛이죠. 그러지 않나요? 여사님. 아이고. 김건희 대통령 부인. 이건희. 얼마나 무당보다 낫다는 연이 이렇게 쓴 말입니다. 검이라고 그래. 금이. 검 우리 어차피 이거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뺄 거예요. 이거를 눈동자 정이라고 한자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눈복자인데 이게 맑을 정자. 이것이 맑아야 돼. 눈동자 정 그래요. 어디 인맥동자도 정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와 연결되겠어요? 콩팥 기운하고.
콩팥 기운이 짱짱하면요 이게 새카만 이게 저리게 이것이 여기서 빛이 나와요. 여자들 보면요 이 빛이 아주 그윽한 사람들 있어요. 깊은 사람들, 요녀들, 요녀들 그 눈빛에 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보셨죠? 그분 마음대로 검사들 흔들어도 되네. 다가 있으면 하면은 당연히 요것이 콩팥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콩팥 상태를. 자, 이게요 콩팥이 뭐냐면 그 자율신경 조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리개가 이게 어두운 데 가면 착 열리고 밝은 데 가면 착 쪼그라들어서 빛 양을 조절해야 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천을 지나갈 때는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착착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 많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간이에요. 간. 여기 간.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간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때요? 이런 데가 선이 어때요? 이렇게 진짜 약하면 이것이 흐릿해. 이것이 그냥 그 까만 흑정이 명쾌하게 그냥 땡글하게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그러지 못해. 간의 상태. 실은 이것이 확대된 것이 뭐냐면은 뭡니까? 눈 갖고 진단하는 거 홍채하죠? 홍채하기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한참 이게 유행했어요. 그래갖고 뭐 간단해. 이게 딱 렌즈 넣어가지고 연결해 컴퓨터를 딱 보면 보고 대조표 딱 해서 뭐 이런 데 저런 데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론은 나와 있는데 그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안 돼서 그렇지. 대책한 사람들 중에서 이게 홍채 쪽으로 엄청 했습니다. 그래 혹 하잖아요. 이게 전신을 한다는데. 그 여기는 먹었어요. 백태. 옷이 폐. 폐 상태, 폐 상태. 나중에 백태 끼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걷어내고. 여기 있죠, 여기. 목내자 그래요. 눈 끝, 여기 심장. 안에서 복가질들이 있으면요, 다래끼 말고 빨갛게 큐. 응? 마음의 심장 상태. 그리고 안검이라 그래. 여기다 하안검. 거풀이란 뜻이야. 이게 한자가 아니라. 안검은 뭐예요? 이거는 비위의 상태. 그러니까 이 다크서클이 생기면 뭐의 문제다? 비위의 문제다. 자, 간기운이 센 사람은 어때요? 눈을 올라가고 눈이 충혈됐단 말이에요. 간기운이. 그래서 피로도 간은 파극지본이라 그래서 피로에 노출이 돼도 어때요? 충혈이. 충혈이. 쉬어줘요. 우리가 이렇게 밤늦게 공부하고 나면 대부분 뭐 충혈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이 안에도.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그 눈발이 이게 저 눈에서 이게 핏발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래 신경 쓰고 피곤해. 이래 가지고 보면 눈에가 또 하나요. 또 하나. 이 혼이 발현되면 양적인 혼이 발현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양눈을 써야 되겠죠. 양눈을 모으다 보니까 어디에 기운이 들어가겠어요? 인중에 네이저 나와 여기서 탁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이도영 선생님 보면 이렇게 웃고 있으면 괜찮아. 업무를 할 때 보면은 네이저 나와. 근데 이제 관상학적으로 양쪽에 이도영 선생님처럼 양쪽에 주름이 있어서 다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가 있는데 빽빽하게 있으면 생각이 가야 돼. 사고를 하는 생각이 빽빽하다. 응. 그래요. 자, 폐의 문제, 폐의 문제. 폐의 문제는 자, 사람들 그 폐는 그 우리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죠. 그러면 관문은 어디예요? 기가 드나드는 관문은 코로나 코요, 코.
코의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 자, 우리 그 예전에 그 뭐죠? 연예인 그 이용렬이라는 연예인이 꼭 500원짜리 동전 갖고 장난을 해. 이러면 코 보면 들어간다. 그죠? 귀가 드나드는 통로가 큰 거야. 이게 그 사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 스타일이 근데 그 양반은 어째 조용히 죽었습니까? 그러진 않았죠. 안 나오고요. 그죠? 와, 그렇게 활발히 활동한 사람들 딱 접어버려요. 코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코의 상태를. 그래서 폐는 기를 쓰는 기관인데, 그 사고의 흐름을, 기의 그 흐름의 속도를 봐요. 콧날이 탁 서서, 탁 서 있는 사람들이 기의 흐름이 빠르다. 근데 어때요? 가운데가 볼록 올라온 사람이 있어. 탁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있어. 기가 가다가 탁 걸려요. 이게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좀 까칠할 수 있겠다. 까칠하다. 폐기. 그 다음 폐의 기운은 뭐예요? 피부의 색깔을 보면 폐의 기운을 알 수 있겠죠. 폐의 기운은 가을 기운이에요. 가을 기운. 가을의 기운의 특징은요, 너무 건조해도 돼야 안 돼요. 겨울처럼 건조해도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상상하면서 청량감을 유지하고, 뭐가 아주 그냥 탱글탱글한. 우리가,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죠. 수학의 계절인데, 뭐만 남겨요? 폐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정의를 개땅을 잡친다면 정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막 딱 여문 놈만 수학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과감없이 버리는 거예요. 쭉정이는 갖다가 누구 줘야 돼? 우리 집 병아리 주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폐기운 강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객단력이 좋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 드러난다? 피부로 드러난다. 그래서 폐의 기운이 좋은 사람들이요. 피부 탄력이 좋고 아주 맑고 이런. 폐가 건조하고 폐 기운이 안 좋으면 어째 피부가 탄력 윤기가 없고 추적추적하게 좀 그렇다. 자, 콩팥 기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콩팥 기운이 센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콩팥의 신정이 어디를 타고요? 척추를 타고 여기까지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속도도 빠르고 근데 딱 콩팥 기운이 짱짱한 사람들이 딱 자세가 보면 천상같이 딱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뒷심이 있다 그러죠. 콩팥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세를 보면 딱 서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는 키가 작아요. 근데요, 앉아보면 키가 엄청 커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아직 못 보셨나 보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커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탁 서면은 툴이 탁 서요. 아주 당당하게. 이런 사람. 자, 위 기능이 좋은 사람들 딱 보면요. 음식을 먹는데 제재력이 있게 먹어요. 왜냐면 아까 그랬죠. 잘 이익을 쫓아서 다닌 사람들은요. 제재력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음식을 먹는데. 아따. 이거는 위는 창문지각이라 해서 우리 몸에서 창고하고 똑같은 그거다니까요. 근데 창고직인데 창고 털려보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창고직이 안 좋겠잖아. 그러니까 손해본 일은 어때요? 비기는 실제로요 엄청 이렇게 상해버린 경우는 뭐냐면 돈 갖고 손해봐버리면요 밥 못 먹어본다니까 사람이. 하여튼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야기에서는 창상학을 생리병리를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보입니다. 정말. 하여튼 시간이 많이 됐어요. 마칠게요. 예쓰셨습니다. 누나 근데 도움이 좀 되셨어?